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 사는 인생 조금 더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즐거움은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프트3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골저스사의 대표 이기범입니다. 네, 저희는 일상 속의 작은 발전을 통해서 세상의 발전으로 이끌어내자라는 모토로 운영되고 있는 골저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프트3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프트3은 소매 편집 매장들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혹시 창업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창업에 대한 꿈이 컸습니다. 그 계기로 가장 큰 이유는 정말 소장하고 싶은 자동차가 있었고 그 자동차는 단순히 월급으로만 구매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창업을 해야지만 그 차를 소유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창업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와서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토대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주 유명한 슈퍼카 회사인 람보르기니의 아벤타도르라는 자동차입니다. 혹시 그 시프트3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시프트3은 저희 시프트3 서비스가 영어로 샵이라고 하죠. SHOP 샵과 그래서 시프트 키와 3키를 함께 눌러서 완성되는 우물정자 샵과 같이 저희는 소비자와 샵을 연결해서 SHOP 샵을 완성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편집샵 소개를 결정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다양한 아이템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자동차 쪽으로 사업 아이템을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커스텀 의류 쪽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두 아이템 모두 좋지 않은 결과를 갖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편집 매장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은 저희 팀원 중 한 명이 편집 매장을 굉장히 잘 다니고 있었고 저도 그 타이밍에 편집 매장을 다니는 것을 취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문제점들이 있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하나의 사업을 키워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편집 매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필요한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사업이라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고 그리고 그 어떠한 장비 혹은 저희가 플랫폼 사업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장비 그런 것을 떠나서 사람이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집샵의 홍보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직접 방문해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공간을 보고 체험하면서 편집 매장의 매력을 직접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낀 과정을 토대로 저희 SNS 채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편집샵도 있다, 이런 편집샵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업 멤버들은 어떤 방법으로 만나게 되셨나요? 저희 학과에서 조금 창업에 있는 생각이 있는 친구 그리고 경험이 있었던 친구들을 토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명에서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지금의 아이템으로 넘어와서는 플랫폼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또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다 보니까 현재 5명의 인원이 갖춰지게 됐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집샵이 어떤 곳인지? 레코드샵이라는 곳에 처음 가봤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 장르 그리고 그 사장님이 좋아해서 운영하고 계시던 재즈의 음악 장르로 운영이 되던 레코드샵이었습니다. 그 매장이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샵인데요. 연필만 파는 매장입니다. 과연 연필만으로 편집 매장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직접 가보고 거기에 대한 저희가 콘텐츠를 작성해 보면서 우선 연필이 아닌 1930년대 혹은 40년대에 만들었던 빈티지 연필들만 파는 그런 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연필만은 파는 그 매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중 창업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으셨을까요? 창업이라는 활동 자체가 정말 많은 업무를 요구하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창업에 대한 생각이 좀 더 굳건했고 그래서 창업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쏟아내고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사업의 방향을 바꾸신다고 들었는데 사업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장성이 굉장히 작다는 게 느껴졌고 창업 경진대회나 혹은 투자 심사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피드백을 받아봤을 때 시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편집 매장에 대한 리소스는 그대로 두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다른 쪽으로 비즈니스를 풀어보자라는 생각에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수익 모델을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처음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확신이 있었고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을 했고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을 키워나가기 힘들다 라는 그런 것들을 처음 알았을 때 굉장히 답답했고요. 이걸 계속하는 게 맞을까 혹은 아이템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닐까라고 많이 고민을 했고
사실 그 아이템을 바꿔나가는 과정 혹은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것을 납득하는 과정이 생각보다 힘들고 좀 고통스러웠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창업가들은 자신의 아이템이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템이 맞다라고 생각할 거고 그리고 틀려도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에 창업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라는 것을 납득하고 받아들이고 그거를 다시 새로운 아이템으로 수정하기까지 정말 살이 뜯기는 고통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지 처음에는 B2C,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B2B 형태로 해서 저희 국내에 있는 다양한 창업가들, 어떻게 보면 그들이 만드는 브랜드, 상품들 그런 것들을 오프라인의 팔로와 홍보를 개척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프트3의 활동과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시프트3 서비스를 다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시장을 검증하고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많은 소비자와 사용자들을 어우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고자 합니다.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번 사는 인생 조금 더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즐거움은 돈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창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창업을 제대로 도전할 게 아니면 하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창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만큼 또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할 거면 제대로 마음먹고 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시프트3란? 하나의 도전 과제라 생각합니다. 도전 과제이자 저의 어쩌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하나의 인생이 될 수 있게끔 만들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프트3 대표님과의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